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C나 C++, 자바, C# 그런 언어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간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번역기라는 것이 생성됐기 때문인데요. 이 번역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학기호를 닮은 그러한 연산자를 가지고 단순하게 연산식만 쓰면 그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번역기가 좀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번역기 종류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번역기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 번역기는 2세대 번역기예요.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던 시절에서 사람들에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었죠. 왜냐면은 이 숫자는 실행을 위한 스위치 상태를 보여주긴 하지만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스위치 상태가 아닌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실제로는 어떠한 그 역할을 하냐면은 AX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심볼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한 기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숫자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그러한 명령어가 있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자로 된 명령을 이용하자, 이런 움직임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번역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을 썼을 때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절차를 만들게 되면 이게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실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위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기능을 이용해서 어떠한 절차를 작성하겠다 라는 건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동작하겠다 라고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실행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내용이 어떠한 스위치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용은 모르지만 그 기능에 대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전혀 몰라도 이 상태만 전달하면은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행 코드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행 코드라고 말한다면 이것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녀석을 기능 코드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기능 코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어떤 기계장치가 갖고 있는 내장 기능을 어셈블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셈블리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는 번역기가 있을 텐데 그 번역기를 우리가 어셈블러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쪽은 컴파일러가 제공하고 있는 문법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언어, 컴파일 언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있을 텐데 그 번역기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역기가 이제 두 개나 사용되는데요. 그 두 개의 번역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행 코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컴파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번역기를 한 번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번역기가 두 번의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C 언어라든지 C++ 개발자 등이라면 옵션에 따라서 이것을 두 번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스스로가 그냥 그게 귀찮으면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언어가 이제 기계어, 어셈블리어, 컴파일 언어 이렇게 세 개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구분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쪽은 아무래도 기계장치에 대한 기능을 설명한다거나 기계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장치와 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언어는 기계장치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물리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얘는 이런 기계장치라고 하는 명령어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코드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논리 언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쪽은 어때요? 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쪽은 좀 문자 코드로 이루어진 언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쪽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 코드 언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번역기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번역기의 탄생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세대를 구분할 때 이 번역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언어를 구분할 때 이런 물리 언어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저급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논리 언어, 이 논리 언어를 고급 언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것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한다면 이 고급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저급 언어가 되는데 이제 더 로우한 레벨의 언어란 뜻이겠죠. 우리가 번역기라고 하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특징이 좀 다른 번역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고급 언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녀석은 번역만 하는 녀석인데요. 반면에 이 번역기는 코드를 한 번에 다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필요한 기능부터 번역을 해서 그때그때 지금 실행에 필요한 것만 번역해가면서 바로 실행해주는 그런 실행기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번역해서 결과물이 남지만 그래서 실행 코드를 만질 수 있지만 인터프리터란 번역기를 쓰게 되면 바로 필요한 만큼 번역해서 바로 실행한 다음에 결과물은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코드를 다시 실행하고 싶다고 하면은 매번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하면은 고급 언어 중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만약에 유닉스를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많이 들었던 것은 쉘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컴파일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언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C++, 뭐 자바, 뭐 등등 그런 언어들이 있죠. 물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자바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셈블러라고 하는 번역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컴파일러는 번역만 하지만 비슷한 그런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 중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번역해서 실행해주는 그런 인터프리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번역기 얘기를 하고 뭐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번역기 이용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개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언어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지 그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도식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